네, 여러분들 선생님이 듣기로 수학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탈탈 좀 털렸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도 지금 촬영하기 전에 보니까는 지금 세계지리 한지는 6월 지난 6월 대비 난도는 비슷했고요. 세지는 6월 달이 조금 좀 평이했던 느낌이었는데, 물론 이제 결과는 그렇진 않았지만 느낌상으로 이번에 9월은 체감적 난도가 선생님이 여태까지 봤던 평가원 문항 중에서 최근 한 5년 동안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항별로 잠깐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일단 어려운 문제를 보면 일단 4번에서 좀 당황했을 거예요. 4번이 경우의 수로도 잘 안 됐잖아. 그래서 이제 이 기후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풀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4번 아주 어려웠고 9번은 어려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알지만 이제 개념 이후에 콩고 민중화 국경 남으로 부탄을 외웠다면 이건 정말 박수 치면서 풀었을 것 같아. 그지? 선생님한테 최고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 역시 어려웠는데 내가 경자를 빼먹었네. 경우의 수인데 빨리 지금 차에서 지금 치느라고 어려웠는데 또 조금 이게 따져보는 문제들을 요즘에 많이 내잖아요. 조금 따져보면 이렇게 소거해 가면서 또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내용적으로 탄탄한 학생이었다면 어려웠지만 풀 수는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번 역시 어려웠죠. 그러나 역시 시간이 있다면 또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결국 이걸 듣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잖아. 첫 번째, 어려웠냐 안 어려웠냐. 두 번째, 출제 경향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방법은 알짜 기출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 열심히 커리 따라오면서 쉬운 문제를 빨리 풀어서 어려운 문항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확보한다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마다 느꼈을 거야. 내가 시간만 조금 더 주어진다면 맞췄을 텐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게 진짜라니까. 내용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이번 한지도 그렇고 세지도 그렇고 지리 영역조차도 과탐의 출제 어떤 그러한 유형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 그런 거.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략은 딱 하나야. 열심히 커리 따라오면서 쉬운 문제 빨리 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1번부터 20번까지 대부분 문항이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일단 1번 문항은 선생님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지도의 중앙에 태평양 대서양이냐를 가지고 동서양 지도를 구분을 시켜보라고 한 거죠. 우리가 학습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의 침전이 최근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에서. 4번을 말씀을 드리면 이 4번이 상당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중국의 선양인가를 냈단 말이야. 이거 냉동건이에요. 냉동건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냈잖아요. 지중해를 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모다 때도 풀었던 뉴질랜드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곳인데 서한해양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얘는 1월이 건기고 7월이 우기잖아. 얘는 1월이 우기고 7월이 건기예요. 얘는 1월, 7월이 모두 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이 크라이스트처치라는 거는 우리가 맞췄을 텐데, 쉽게 맞췄는데 여기서 이게 두 개를 경우의 수를 넣어도 다 답이 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힌트가 뭐였을 것 같아? 이게 어려웠었어. 뭐냐면 이게 냉동건이긴 하지만 거의 몬순, 그러니까 유동몬에 가까운 냉동건이어서 여기에 7월 강수량이 얘의 1월 강수량보다 뚜렷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찾아봐도 얘가 한 7월에 한 150, 얘가 한 100mm. 선생님이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중해는 겨울이 우기라는 거야. 근데 보통 여러분도 알지만
보통 겨울이 우기인 경우는 그 강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여름 대비 그런 소나기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지중해는 연강 수량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결국 편차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였었어요. 오케이? 거기 보면은 뭐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문제에서 봤을 때 여기의 편차는 이 플러스가 한 40, 뭐 8인가? 마이너스도 한 45. 여긴 플러스가 거의 뭐 한 90, 마이너스도 한 뭐 80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평균값의 편차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이쪽이 월등히 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냉동권이지만은 유동권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우기라도 요 우기가 월등히 많다라는 걸 가지고 요 녀석. 그쵸? 플러스 편차가 유독 컸던 요 녀석이 서양 쪽이다라고 방향을 잡는 문제였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세계지리 전체를 더욱더 어렵게 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르프로 많이 나왔던 것이고, 이번 우리가 수완 정리 때 했던 거죠. 우랄산맥,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그 다음에 대륙별 가축 사회투수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이번 알짜 기출이나 이모달 통해서 양이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양이 1이다를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9번 어려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남으로 부탄으로 다 맞췄던 문제고, 그 다음에 10번은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이제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국내 총생산 정도 알아도 풀 수 있던 문제고, 그다음에 호주와 동아시아의 교역, 중국이 독보적. 이건 뭐 평이했던 문제고요. 12번 문제 종교 단원이 6월 달에도 1, 2위 종교 물어봐서 어렵게 내더니 이번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형식의 어려움을 취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역시 풀 수 있던 문제였고, 13번 밀어 사세요. 이거 배웠잖아. 석유, 석탄, 가스의 생산국 암기법을 그대로 물어봤던 문제고, 라사 역시 온대고산으로 상춘기후 아닙니다. 그거 이제 건드린 부분이고요. 미국 이민자 수도 우리 많이 했단 말이야. 항상 라틴 아메리카가 1위고 그 중에서도 멕시코가 독보적. 역시 많이 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 문제, 아일랜드는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 다음에 18번,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이 넘고 프랑스가 6천이니까 그 둘을 구별하는 거는 이제 총인구 비교로 가능했던 문제고요. 19번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어요. 그래서 이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지는 내가 보기에 한 43점? 뭐 42점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1등급 컷이. 왜냐하면 4번에서 완전히 학생들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무너진 거지.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때? 이게 시간 많이 필요한 문제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야. 보통 시간 많이 필요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거든. 올해 이번에 3개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무튼 요 정도 컷을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지리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리는 세계지리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세계지를 먼저 풀고 아마 한지를 받은 친구는 뭔가 너무 순한 맛이 된 거야. 한지가 너무 순한 맛이 된 거지. 그리고 한지 자체가 어려웠던,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웠어 라고 느끼는 문제는 19번 문제인데, 요것도 뭐 세부적 우리 주제 공부를 열심히 인구 쪽에서 했던 친구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답을 찾는 건 어렵진 않았었어요. 맨날 그거잖아. 유소년 비율, 세종 1위, 서울 꼴찌. 노년층 비율, 전남 1위, 세종 꼴찌. 세종만 잘 알아도 풀었던 문제고, 연천, 군사지역, 성비 높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연천 부여 깡촌이니까 노년층 비율 높을 거야.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향 인구 아니까 둘의 인구 밀도 비교 가능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한국지리는 뭐 딱히 어려웠다라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뭐 다 쉬웠던 부분이 7번도 선생님이 아마 7번은 풀면서 수업 생각이 좀 나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잖아. 결혼 이민자는 농담으로 됐잖아. 전남이 많니? 예를 들어 경기가 많니? 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전남이 높은 건 결혼 이민자 비율인 거죠. 선생님이 했잖아. 모든 외국인은 다 인구 많은 곳에 많다. 결혼 이민자도 경기가 1이고 외국인 근로자도 경기가 1이다.
그 부분을 건드렸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념이다 강원편에서 배웠던 거예요. 레일바이크로 여러분 가르쳐 드렸던 게 정선하고 삼척인데, 자, 이 8번 문제는 삼척 자체가 표시가 안 되고 평창 정선이니까 우리가 평창은 또 레일바이크를 깔 이유가 없잖아. 그죠? 왜냐하면 레일바이크가 과거 탄전이었던 시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또 모든 해안 지형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된다. 그리고 도청과 혁신도시 지역 알면 풀 수 있었던 11번 문제. 12번 기후 문제라서 잠깐 움츠렸는데 너무나 쉬웠던 대표적인 두 지역. 울릉도, 겨울강수 독보적, 홍천 연교차 1위. 그죠? 남한에서. 그 다음에 여름 강수량도 많은 곳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13번이 충청권, 수도권 구별 조금 어려웠다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배웠잖아. 요즘에 자주 나오고 수도권은 산업화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왔던 지역이에요. 14번이 조금 시간이 걸렸었는데 우리가 청주 때문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청주는 고속철도, KTX도 있고 또 우리가 공항도 있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좀 몰라도 청주 외웠던 친구라면 맞출 수 있었고 15번 의외로 겁먹었을 텐데 이거 몇 번 요즘에 폭염 열대야 문제를 잘 보시면요. 안에 지문에서 힌트를 줘. 얘도 지문에 힌트가 들어있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읽으면 거기 나오잖아. 설일수는 고緯도일수록 커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열대야는 해안이 높아요. 이것도 나와 있는데 눈여겨볼 점은 서울을 또 출제했다는 거죠. 서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수능, 직전 수능에도 열대야 일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냈던 지역이야. 또 냈단 말이야. 우리 개념 때 또 했고 다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발전소 주요 이거 외웠던 친구 기본 내용이죠. 역시 어렵지 않게 풀을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이 둘을 같이 풀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선생님 생각에는 굉장히 그래도 쌍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세지 쪽에서 굉장히 멘탈이 좀 많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선생님이 또 드리는 말씀 있잖아.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습니다. 오케이? 나만 어려운 시험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전략은 뭐다? 꼼꼼히, 선생님 이번 파이널도 그렇고 굉장히 꼼꼼히 정리를 해놨거든요. 꼼꼼히 하면서 쉬운 문제 빨리 풀어서 어려운 문제 많은 시간 확보하기. 알았지?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 4교시 때 이 뒤통수, 뒷골 땡기지 않도록 국영수 때 뒷골 땡겼던 거 충분히 점심 먹으면서 풀어줘야 돼. 알겠니? 뭐 목 마사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앞친구하고 얘기해가지고 서로 5분 마사지 해주기로 좀 가위바위보 해서 오케이? 자, 아무튼 파이널 선생님도 진짜 뭐 하여튼 최고의 그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9월 말 이제 파이널 개강할 때 9월 20일 정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